최고의 브레인 도전 장인 퀴즈 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도영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 여러분, 그 전에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창의력도 그 봄에 솟아나는 새소처럼 쑥쑥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먼저 제목을 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요, 정말 내가 원해서 한 일일까?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이야기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민지가요, 엄마와 같이 있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나요? 민지야, 오늘 엄마가 감자전 해줄까? 라고 물어봤죠. 물론 민지는 좋다고 그랬고 엄마와 함께 감자를 사러 마트에 왔습니다. 근데 감자를 사러 마트에 왔는데요, 자, 이 감자를 사던 엄마가 갑자기 뭐라고 하시나요? 민지야, 혹시 카레가 먹고 싶진 않니? 엄마가 카레 해줄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민지는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카레를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재료들을 사시기 시작해요. 어떤 것들을 사셨죠? 자, 우리 카레를 먹기 위해 어떤 양파나 또 당근 뭐 이런 것들을 사시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민지가 그 물건을 다 사고 집에 오는데요, 또 이제 계산하기 전에 무엇을 받나요? 민지가 상당히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를 받죠. 그래서 민지가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먹고 싶은데 이것도 사달라고 할까? 사달라고 하면 사주실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엄마, 나 이것도 먹고 싶은데 이것도 사주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래, 그럼 그것도 사렴 해서 민지가 결국 마트에 와서 이 초콜릿 과자까지 샀습니다. 그러면서 계산을 하고 집에 가는데요, 민지가 좀 이상해했죠. 이상하다. 분명히 올 때 우리 감자만 사러 왔는데 왜 이렇게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지? 어떻게 하다가 카레와 양파와 당근까지 사게 된 걸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까지 사게 된 걸까? 굉장히 지금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우리 오늘 준수라는 학생이 나오는데요, 이 준수가 가족들과 함께 네덜란드 여행을 갔죠. 네덜란드 여행에 가서 이제 공항에서 준수가 이제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보고 와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갖고, 준수야,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졌니? 했더니 준수가 뭐라고 하나요? 이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요. 세상에 화장실에 파리가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삼촌이 그 모습을 보더니 뭐라고 하시나요? 준수야, 그거는 진짜 파리가 아니라 파리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란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파리 모양의 그림을 왜 그려봤을까 생각했더니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소변을 볼 때 소변이 여기저기 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만 집중을 해서 소변을 볼 수 있도록 이 그림을 만들어놨다고 얘기를 하시죠. 여기까지는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창의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창의력 문제입니다. 이야기 하나에서 마트에 간 엄마와 민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 둘에서 삼촌의 설명을 들은 준수가 놀란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라는 지금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민지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분명히 민지는 어때요? 감자만 사러 왔어요. 그죠? 엄마와 함께 감자전을 먹기 위해 감자를 사왔는데, 집에 갈 때는 무엇을 들고 갔었죠? 감자뿐만 아니라 카레, 양파, 당근, 그리고 민지가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까지 사가게 됐죠. 자,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면 준수가 놀란 이유는 뭘까요? 정말 이 파리 그림 때문에 어때요? 준수가 소변을 여기저기 튀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창의력 문제인데요, 자, 이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 이야기 하나와 이야기 둘은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찾아냈어요? 두 상황의 공통점을요? 어때요? 좀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한번 잘 써보세요. 그렇죠. 어때요? 둘 다 지금 민지도 그렇고, 민지가 엄마도 그렇고, 준수도 그렇고, 본인이 원하던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의도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넛지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선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넛지라는 말인데요, 요 넛지의 뜻은 뭐냐면요, 말 뜻을 그대로 해석해보자면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옆에 있는 사람을요, 팔꿈치로 툭툭 찌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분명히 민지와 엄마는 감자를 사러 왔어요. 근데 어때요? 감자 옆에 뭐가 있었죠? 카레가 놓여 있었죠. 우리들은 보통 그 감자 옆에 카레가 있는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것도 뭐예요? 누군가가 민지와 엄마의 옆구리를 쿡쿡 팔꿈치로 쿡 찌른 거죠. 뭐 하도록? 카레도 사세요 라도록이요. 그리고 또한 민지가 계산하러 갈 때 딱 민지 눈높이에 맞는 위치에 뭐가 있었죠? 초콜릿 과자가 있었죠. 이것도 분명히 누군가 의도한 거란 얘기예요. 누군가 강제로 이거 사세요, 이거 사, 이건 아니지만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 거란 얘기죠. 다음에 준수 역시 어때요? 화장실에 저 파리 모양이 뭐였나요? 이쪽으로 소변을 넣어서 깨끗하게 소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유도를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넛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이 오늘 문제의 제목이 뭐였죠? 정말 내가 원해서 한 일일까? 라는 제목이었죠. 어때요? 물론 결정은 본인들이 했지만 어떤 분명히 이 행동을 하고 이 선택을 한 거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던 얘기예요.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혹은 별로 신경 쓰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을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어떤 넛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세 번째 이야기도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요. 그 개인 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정원을 소유하고 있죠. 어때요?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인데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정원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그냥 이 정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떠나가면서 쓰레기를 여기저기 버리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정원이 굉장히 지저분해졌죠. 이것 때문에 이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해도 그게 잘 먹히지가 않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창의력 세 번째 문제.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 셋에 나오는 정원 관리사가 되는 거예요. 정원 관리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정원을 망치는 사람들이 정원을 망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것은요, 잘 통하지가 않았죠. 여러분들 어때요? 좋은 방법이 떠오르시나요? 물론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의 내용을 이용하셔야겠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의 내용이 뭐였죠? 그렇죠. 팔꿈치를 쿡 찌르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부드러운 개입이 일어날 수 있는 넛지라는 것을 사용해 봐야겠죠. 실제로 이 소프라노 가수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이 소프라노 가수가 그 정원 관리사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자, 정원에다가요, 표지판을 하나 설치했다고 합니다. 어떤 표지판이었죠? 정원에서 독사에게 물리면 가까운 병원까지 15km. 상당히 먼 거리죠. 마차를 타고 가면 반 시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독사에 물린 다음에 이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겠죠. 물론 실제로 이 정원에 독사가 있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이 표지판을 보고 스스로가 뭐하게 정원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넛지라는 것을 사용한 것이죠.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넛지라는 이야기를 봤는데요. 재밌죠? 자,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개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찾아보시고요. 또 실제로 여러 가지 넛지들이 사용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 같은 것에서도요, 사람들이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도로에다가 줄을 그어놓는데요, 줄의 칸을 점점 좁게 그려놓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넛지인데 왜 그러냐면 같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줄이 점점 좁아지니까 느끼는 속도감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도 넛지의 일종이겠죠. 여러분들 오늘 다른 사람의 어떤 선택이나 행동을 우리가 부드럽게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어떤 선택이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이런 방법보다는 이러한 넛지라는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서 또 이런 상황을 찾아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